제가 이제 MBA 온 지가 이제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 아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MBA 온 지 한 1년 정도 다 돼 가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무방을 뭐 계속하고 또 TV 방송 나가고 또 VIP 회원님들하고 또 하루 종일 리딩하다 보니까 또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피곤하기도 하고 또 목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추구하는 바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무방을 매일 뭐 할 필요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필요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무방을 쉬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무방을 한 번 정도 더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뭐 하루 지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무방을 하루 정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장의 시각은 어때요? 바뀐 건 없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들 지금 코스피는 빠진 거 요거밖에 안 빠졌고요. 코스피는 별로 안 빠졌는데 코스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참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코스닥도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요거밖에 빠지지 않았고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초장에 또 한 번 밀었죠, 여러분들. 이게 왜 밀은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마지막으로 물량 털어내려고 아침에 강세 출발했다가 확 밀어버린 겁니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하고요. 갔다가 미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미는 거는 어하고 당한 것이고 올라갔다 미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미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좌절을 합니다. 좌절을 해요. 그러니까 물량 다 털어버리죠. 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증권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뭡니까? 개인 흔들기라 했죠. 흔들기. 개인 흔들기를 했습니다. 개인 흔들기라고 그랬고 개인들 물량 털기입니다. 물량 털기. 개인들 물량 털기입니다. 아주 탈탈 털려 탈탈. 대충 물량 털는 것도 아니고 아주 탈탈 털립니다. 개인들 물량. 그죠? 실질적으로 지수는 뭐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1%씩 하루에 2%씩 야금야금 이렇게 빠지니까 이 시세를 매일매일 보고 있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쭉쭉쭉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야금야금 빠지는데 요 야금야금 빠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징글징글 해가지고 펄면은 축 올라버리고 이게 바로 개인들 물량 털기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 털리는 겁니다. 모르면 다 털리게 돼 있고 모르면 다 털고 주식 그만할래? 그러고 나면 주가 날라가요. 기가 막힙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조바심이 나고 막연하게 무섭고 멘탈에 약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다 털리는 겁니다. 그 물량이라도 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볍죠.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따라오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은 안 죽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더 길어지는 그런 과정은 나올 수 있는데 이 장은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장은 그동안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조정이 길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면 반격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반격이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반격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지금은 지옥가드 같은 장세입니다만 그러나 누구한테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증권시장 이 정도 조정은요 이건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이후에 폭락장도 겪어보신 분들이 있고 이것도 다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이후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 종목이 조금만 빠져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증권시장에서 단기 상승에 따라서 이런 등락은요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간들을 이겨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시세가 터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장세 죽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나는데 살아나는데 곧바로 살아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기었다가 살아나느냐, 그런 차이가 될 겁니다. 결국엔 지금 뭐예요?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이 강력한 상승장을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중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제가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기간 조정이 전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소폭의 반락 조정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조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등 시점에 임박했다.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등 시점에 임박한 겁니다. 그죠? 반등 시점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권의 종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장세를 대비를 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막판에 그래도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고, 이 정도 반등 가지고 아직은 시장이 뭐 엄청나게 살아날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고, 어찌되었던 간에 또 한 번의 바닥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닥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바닥이 지난번보다 저점이 높아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시장이 빨리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본격적으로 올라올지 모르니까, 언제 본격적으로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바닥을 잡는 시점부터 우리는 반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곧바로 튀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한 것이고, 약간은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튀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는 그 반격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 조만간에 이제 부방을 통해서도 또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무료 종목들도 슬슬 나갈 겁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저는 시장이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놀란 가슴, 무서운 마음들 서서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준비하셔라 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카카오톡 다시 한번 요거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기수 대표가 카카오톡방 운영하고 있죠.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대표가 지금 카카오톡을 운영합니다. 카카오로 운영합니다. 카카오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카오 운영하고 있고요. 자,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니까 카카오톡 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유튜브 있죠. 우리 엠벤골드 전문가님들, 매니저님들 자, 유튜브가 있는데 요 동영상 누르시면 여기 한 대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올렸던 마감 시황이 있죠. 제가 어제는 방송 안 했으니까 지난주에 올렸던 이제 마감 시황이 있을 겁니다. 요 마감 시황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플레이가 되죠.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데 잠시만요. 요게 어디 갔죠? 잠시만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자, 요걸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감 시황 말고 그 전에 있는 거 마감 시황 말고 자, 두 번째 위기 아닙니다. 요거 위기 아닙니다.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누르시면
자, 누르시면 이제 그 무방이 이제 플레이가 되고요. 자, 그 하단을 보시게 되면 자,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링크 주소가 나갑니다. 링크 주소 나오죠. 자, 여기서 링크 주소를 누르세요. 자, 요거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2 글을 오픈 채팅 참여하기 있는데 요거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한 대표 카카오톡방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카톡방은 말씀드렸죠. 100% 무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카톡방은 뭐 여러분들하고 뭐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는데 뭐 매일 뭐 말을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정도 장 마감 정도 3번 정도 제가 이제 글을 좀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뭐 관심 가질 만한 섹터는 어디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썸머리 비슷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더군다나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하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VIP 회원님들은 뭐 우리 방에서 제가 해드린 대로 그래 따라오시면 되고, 혼자 매매하시고 제 무방을 많이 보셨거나 또 유튜브 방송 보셨거나 그리고 뭐 한규수 한큐라든가 TV 방송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카카오톡방 오시면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글은 뭐 자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팁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짜면 되니까, 자, 100% 무료니까 자, 오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제가 종목들도 나갑니다. 시장이 좀 더 충분히 안정되고 좋아지면 제가 이제 무료 종목들도 나가니까 무료 종목 나가니까 뭐 종목도 매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카톡방에서 시황을 들으시면서 또 매매하시면서 안 대표가 이제 뭐 잘하고 또 신뢰가 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나중에 뭐 VIP로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오시면서 같이 해도 되는 거니까, 또 안 오실 분들은 거기서 제 시장 들으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짜면서 가시면 돼요. 제 시황을 가지고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카카오톡방 오신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손에 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과감하게 참조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기관주지 나오고 있죠. 이제 반격이 임박한 상태예요. 이거 여러분들 카카오톡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말씀드렸죠. 매일 글 올리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도 올리고요.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때 여러분들한테 멘트 드릴 거니까 그 멘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되고, 도움 받다가 말씀드렸죠. 한 대표가 정말 더 도움이 잘 되고 더 수익을 많이 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나중에 VIP 오셔서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번은요, 요겁니다. 비번은 지금 MBN 2020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MBN 2020이고요. 조만간에 이제 비번도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요거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방도 또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 이사 가기 전에 여러분들 오셔서 이제 카카오톡방 같이 여러분들하고 시장 공유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비번 그렇게 안 되나요? 그래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확인되면 이제 비번 확인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올려드릴 때 유튜브 올려드릴 때 여기다 비번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예,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간만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고, 그죠? 뭐 간만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고, 또 특히나 이제 코스닥도 오전장 중에 마이너스 났다가 또 막판에 좀 플러스까지 올라와서 그나마 여러분들 조금 한숨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시장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했더니만 좀 어색하시고요. 예.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저는 시장을 별로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 시장도 별로 걱정 안 하고요. 종목도 주도주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합니다. 다만 회원님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빠지고 그러면 더군다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이 그 회원님들 중에는 이 주린이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고요. 우리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라든가 지금 무방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올해 3월달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시장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이거 무서워할 장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장은 무서워할 장 아닙니다. 한 대표 말 믿으세요. 제가 그동안 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드렸었고, 지금까지 시장을 보는 제 시각은 틀린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간의 조정 장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는 어떻게 돼?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이 조금 밀렸을 뿐 코스피는 아직 직전 저점까지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제가 보고 있는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은 바뀐 건 없고요. 제가 예상한 대로 증권시장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증권시장은 약간의 기간 주종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기간 주종이 나오고 나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늦는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가면 늦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시장이 저점을 찍고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마저도 양봉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은 이제 시장 자체가 한 대표가 예상한 대로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끝나가고 서서히 반격의 시그널들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시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시황 분석은 제 한 대표 시황을 들으시면 돼요. 차라리 시황은 제 한 대표 시황을 들으시고 제 한 대표 시황을 참조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종목 발굴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종목 발굴에 주력하셔야 돼요. 주도주 발굴에 주력하셔야 되고 그 주도주 내에서도 대장주 발굴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 대장주를 중심으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까라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여기서 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 분위기에 도취하지 말고 괜히 막연하게 불안 해가지고 그죠? 막연하게 불안 해가지고 저기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잠깐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시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뭘 봐야 됩니까?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발굴에 사력을 다하라. 예, 저는 지금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시장이 예상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헐레벌떡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고 시세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시장이 터지자마자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고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그 시장이 왜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그런 매매를 진행할 테니까 그런 내용 바탕으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아침에 선물 지수가 갭으로 올랐다가 막 또 패대기 치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막 하루 만에 이 선물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급등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아침에는 그동안의 조정 분위기를 이끌어내면서 또 한번 눌렀죠. 무섭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 매물들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물량 터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막연하게 네, 막연하게 털어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모르니까 그냥 조금씩 밀리면 그냥 무서우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바로 땡겨버리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관 외국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개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았어요,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기관 외국인들한테 안 속아 넘어가지 않기가 참 너무 어려워요. 그죠?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버텨내기가 어려운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톡방 말씀드린 거고, 카톡방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도 오늘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다 보셨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보세요.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경제. 그죠? 경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와 주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시황 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하고 연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중간 바락 찍고 올라갔다가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는 형태인데 어떻습니까? 뭐 혹자 차트를 대충 하는 사람들은 벌써 쌍봉 친다 그래서 무서워하겠죠? 그죠? 무서워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이 좀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투매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이미 1차 상승에 따른 조정 발라세를 멈추고 중간 바락 찍었고요. 재반등에 나서면서 직전 고점에 물량 받고 있는데, 이거 쌍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죠? 쌍봉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고점대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주봉 보시게 되면 지금 5주 이평선 주식 살아있죠, 여러분들. 나스닥도. 그죠? 단기로 5주 이평선을 깼다가 다시 5주 이평선 위에 올라섰죠,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뭐예요? 직전 고점 물량 받는 겁니다. 잘하면 미국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내지는 이번 주에 아랫골이 달고 십자봉이 만든 후에 늦어도 다음 주에 고점을 돌파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거듭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장이 악재가 있습니까? 악재 없죠? 그죠? 강조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펀더멘탈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펀더멘탈을 제일 중요시 여기에요. 그런데 미국은 펀더멘탈이 지금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석 드릴 때 미국 대선, 잠시만요. 자, 미국 대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부양책이죠. 대규모 부양책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미국 대선이라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백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 증시는 차트상으로도 이미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데 많이 빠지지 않아요. 고점에서 상당히 견조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기서 다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그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지금 지지율이 바이든 쪽으로 많이 몰아집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다.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부양책이 지금 빨리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 좀 밀린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선 전에 부양 대책을 내놓으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 지정, 공화당에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이 대선 전에 이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통과를 시키고 증시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자신한테 아무래도 투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대선 전에 부양 대책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대선 전에 통과를 하나, 대선 후에 하나 비슷해요. 왜 그래요? 지금 대선 후에는요, 무려 5조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이 준비가 됐습니다. 민주당은요. 그만큼 민주당은 경기 부양 대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2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있고, 그걸 지금 공화당하고 계속 공화당이 가격을 올리면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전에 누가 공화당이 됐던 간에 민주당이 됐던 간에 니네 탓에 이번에 경기 부양 대책 통과 못됐어 라고 하는 시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둘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래서 이번에 대선 전에 저는 경기 부양 대책이 통과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통과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대선 전에 통과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대선 후에는 분명히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무려 5조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이번에 대선 전에 경기 부양 대책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장의 조정 폭은 그렇게 깊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체크되신 분들 1번. 자, 하나씩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아시는 분들, 자, 체크되시면 1번. 그죠? 아시겠죠? 요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선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은 트럼프가 당선될까 바이든이 당선될까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바이든 쪽으로. 앞으로도 지난번처럼 트럼프가 역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번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봐도 높지는 않습니다. 높진 않아요.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근데 죄송 얘기입니다만 대선과 관련해서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누가 합니까? 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게 되면 트럼프가 불복해봐야 그거는 그냥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불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죠?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이죠. 백신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앤서니 파우치 질병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11월에서 12월 정도 선에서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믿을까 합니다만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1월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신이 나오게 되면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제 재개를 시작을 합니다. 주가는 바로 그런 기대감을 먼저 반영을 시키죠. 그러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중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유동성들이 풀린 겁니다. 그 엄청난 유동성들이 풀렸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고 코로나 백신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경기 부양이 강력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유동성 장세가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바로 그런 모멘텀들 때문이라도 이 구간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 대책이 좀 늦어져가지고 잠깐 밀릴 수 있어도 그죠? 경기 부양 대책은 다시 쓰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서 기간 조정 눌림 주고 나서 중장기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눌릴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요. 높지 않고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미국 증시 반등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0.5% 반등이죠, 여러분들. 반등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안에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과 관련해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대선 전에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조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은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만간에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시장, S&P 지수는 또다시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미국 증시가 살아있고 미국 경제가 살아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은 높은 겁니다. 거기다 중국 증시도 보세요, 여러분들. 중간마다 탄탄하게 다지고 있죠, 여러분들. 중국 증시 안 밀려요. 중국 경제는 지금 글로벌 국가들 중 가장 경제 성장이 좋습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상당히 가파르고 그것도 미국 증시에는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무너질 만한 악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시장이 무너질 만한 그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히 탄탄한 하방 경직성이 연출되면서 점진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저렇게 안정적이고 강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어때요? 뭐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 응? 안 무너집니다. 제가 오늘 한 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보실 때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코스닥만 따로 보시고 어떤 분들은 코스피만 따로 보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했던 말씀이 지금 코스닥 헤드앤숄더 안 나오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뭐 차트 보니까 뭐 3, 4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분명입니다. 제가 그림을 항상 보여드렸듯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었죠. 이런 걸 많이 보셨었죠. 반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릇들. 자, 여기서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만약에 이게 종합주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코스피가 우상향으로 돌 때 코스닥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확인되게 되면 코스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하고 하락 추세가 강화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갔다가 나중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단기적인 낙폭이 좀 큰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대신에 코스피 대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세가 멈추거나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벌써 하락세 멈추고 반등이 시도가 됩니다. 조금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얘는 반등이 벌써 시작이 돼요. 낙폭이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코스닥 시장이 좋죠. 근데 떨어질 때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올라갈 때는 들 빠지고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들 빠지는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에만 있는 겁니다. 코스닥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코스닥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면 그만큼 이런 롤러코스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감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승부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별로 안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직전 저점까지도 안 갔잖아요. 조정폭이 너무 미미한 겁니다. 이건 뭐 조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직전 저점까지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코스닥만 저까지 왔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코스닥은 직전 저까지 왔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물량을 털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흔들어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죠? 코스피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코스피 대비 분명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하락세를 멈추고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양봉이 나타났고 지금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 낙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일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내일 소폭의 강보합선 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빠졌던 코스닥은 그만큼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는 겁니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코스피가 만약에 올라가면 반등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결국엔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코스피 지수가 직전 저점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무슨 뭐 대세 하락입니까? 그죠? 그런 막연한 공포는 버려야 된다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주봉입니다. 주봉 상시 보시더라도 코스피 어때요, 여러분들? 직전 고점 돌파했고 지금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 너무 아름다운 조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정도 조정이면 너무 아름다운 조정이겠죠, 여러분들? 무너지는 조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기간중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 본격적인 반등에 대비를 하자. 이 박스권 밀집 때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자, 코스피 월봉도 살아있습니다. 월봉도 살아있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코스닥도 월봉상 아직은 5개월 평선 주주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죠? 제가 보기엔 월봉상 이번 달에는 십자봉을 그린 가운데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십자봉. 십자봉을 그린 가운데 마감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단기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 보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이렇게 짧은 조정 나오고서 곧바로 급등 나왔죠, 여러분들? 예. 이때는 반등폭이 적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이번에 반등폭이 크니까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분명입니다. 2단 상승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시장이 기조가 살아있다라는 거. 요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관과 외국인들은 저렇게 물량을 털었을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수급동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인. 함께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외국인 수급동입니다. 지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좀 힘든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내는데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진정됐죠, 여러분들. 응? 진정됐어요. 9월달 초반까지 물량을 털었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아직 공격적이긴 하지만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그동안 줄기차게 털었죠. 9월달 그렇게 많이 털더니 어땠습니까? 이제 매도 진정됐죠.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뒤늦게라도 코스닥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종목을 팔고 일시적으로 팔았지만 이거는 트릭이고요. 길게는 코스피 종목을 사게 되면 코스닥도 나중에 사게 돼 있어요. 그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조만간에 기관 외국인들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응?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시장을 앞에서 그렇게 눌러대더니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대형주하고 코스닥 종목 중심으로. 이게 되는 장입니까? 안 되는 장입니까? 이거 되는 장이란 얘기예요. 물론 외국인들은 아직도 시장을 흔들어댈 겁니다. 들어오는가 싶더니 또 한번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뭐 팔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충분하게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못해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예측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지불식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왜?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코스피 종목에다 매수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 쪽에서 매수가 이제 본격화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코스닥 종목들이 훨씬 더 성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또 최근까지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의 반격도 분명히 강화될 수 있다. 이걸 보시 바라고. 자, 그리고 기관들 보겠습니다. 기관들 보시면 기관들은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도가 진정됐죠. 코스닥 매도가 계속 나옵니다. 선물 매도 나오고요. 근데 코스닥 매도 보시면 매도했다가 관망했다 한 번 더 팔거든요. 이게 뭐냐면 매도 클라이맥스 패턴이에요. 매도 클라이맥스.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 이제 매도 진정될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 매도 진정될 거고 매도 진정이 된 상태에서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가 들어왔거든. 그러면서 코스닥 조만간에 매도가 진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장세는 기관 매도 때문에 장이 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증권시장을 떠나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떠나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떠나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결국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내서는 것이고 기관들은 특히나 매매 성향 자체가 단기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을 내놓은 것이고요. 결국엔 다시 들어올 걸로 판단합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당장 간다라는 게 아니고 간다라는 게 아니고 다소간의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간다. 내일 당장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 시장은 현재 구간에서 지수가 급등을 해도 하등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들이 눌러대가지고 못 간 것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사라지고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수급적으로도 이제 외국인들 매도 진정됐고 기관들도 이제 서서히 매도 진정될 겁니다. 수급적으로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돼요? 시장은 이 구간에서 예상 외의 반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긴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무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가 좀 더 필요한 위치다. 이렇게 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자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부탁합니다. 3번.
예, 자 이해되시겠죠?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린 겁니다. 기본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펀더멘탈 분석, 미국 증시 분석, 한국 증시 분석까지 제가 모조리 다 해드렸어요. 예, 일사천리로 해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시장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는 시장의 흐름은 바뀐 게 없어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종목들 지수가 약간 밀리면서 일부 코스닥 종목들이 조정이 받고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무너지는 조정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고, 시장이 분명히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본격 재상승 시점을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미국의 11월 3일 대선 전후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자,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의 시점도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언제 틀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기역에 대비를 해서 반기역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저하시면 안 되고,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지만 이런 구간에서의 반기역에 서서히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진짜 좋은 주식들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유튜브는 일자별로 되어 있고요. 유튜브는 저기로 보셔야 돼요. 유튜브는 자, 유튜브 보시면 엠비엔 골드로 보세요. 엠비엔 골드 좀 보시고요. 엠비엔 골드로 보세요. 엠비엔 골드로 가시는 게 좋아요. 엠비엔 골드 가셔가지고 여기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있죠. 예,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뭐 저도 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요걸 누르시면 두 번째 요게 나옵니다. 자, 동영상이 나와요. 동영상. 예, 동영상 누르세요. 동영상 누르시고, 동영상 누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제 사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올린 그 유튜브 내용 순서대로 옵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 예,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 카톡방 비밀번호가 자, MBN 2020 아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올려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요거 2020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MBN 2027. 네,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2027.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유튜브 내용 올리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회원님 잘 오셨습니다. 자, 현재 위치 좋은 위치고요. 이제 남들은 뭐 주식으로 힘들다 하지만 이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누구한테는 지금 이 조정 장세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만 이제 이 구간에서는 누구한테는 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반등 아직은 우리가 쾌재를 부를 수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지금 이 현재 국내 증시의 이 조정, 특히나 코스닥 종목의 조정이 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반격이 이제 서서히 나올 거고요. 그 조정을 이용해서 반격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또 봐야 되고, 그죠?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지, 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시각 섹터는 바뀐 거 없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똑같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LG화학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금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돼요. 저는 성장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좀 더 충분하게 조정을 좀 보면은 중장기 2단 상승이 가능한지 볼 겁니다. 현재 보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는 중장기 2단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뭐 지금이다 아니다 이건 예측할 수 없고요.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순환 반등세가 잠깐 돕니다만 추세 상승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 쪽은 보지 말자. 일부 종목만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꾸 코스닥을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종목에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개인들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 흔들어 대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도 좋게 보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 기관 외국인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개인들이 많아서. 그렇죠?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기관 외국인들도 어떤 섹터를 좋아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역시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은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회사의 가치,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실적 고전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전반적인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일부 대형주 말고 뭐 일부 대형주는 그렇다 주고요. 나머지 뭡니까? 똑같아요. 오늘 보세요. 코스닥 지수 올라오니까 바로 2차전지 올라오죠 여러분들. 삼성 SDI도 4% 올랐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곧바로 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2차전지를 중심으로 만들어낼 거고 또 어떻게 됩니까? 5G죠. 5G가 최근에 낙폭이 커요.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장세가 좀 살아나게 되면 5G 관련된 반등도 좀 강화될 거를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5G는 지금 뭐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또 바이든이 트럼프가 지지율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어떻게 5G가 트럼프 관련주입니까? 5G는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5G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연말 내년까지 강력한 어떤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5G는 아직 괜찮다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 어떻습니까? DBI텍 보게 되면 답답한데 안 무너져요. 그죠?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로 등치가 작은 종목들 한 장씩 올라갑니다. 강하진 않아도 얘네들도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왜 그래요? 시장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실적 성장 가치가 큰 종목들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돼요? 반도체 보셔야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는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친환경 관련주로서 그린 뉴딜 관련주로서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로 보시면 되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했죠. 지금 10월입니다. 10월 증시가 시작이 되고 10월이 시작되면 4분기가 시작이 된다고 했죠. 4분기 이유는 뭡니까? 2012년입니다. 2021년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조금씩 해가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1년을 보고 매매를 해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왜 그래요? 이번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고 언제쯤 조정이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1년 주기시 보면 충분히 조정이 끝날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뭘까? 2021년에 성장, 업황이 좋아지고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 예, 수소에너지, 반도체, 2차전지, 5G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 종목은 지금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다. 그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주도 섹터는요, 여전히 수소 관련주,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그죠? 여기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고, 2차 전지도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이 올라왔듯이
2차 전지도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2차 전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5G, 그죠? 모처럼 말입니다만 동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보세요. 지수는 많이 못 가는데 바로 종부터 반등 나오죠. 낙폭이 커서 그래요. 거기다가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5G도 보셔야 되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도 계속 얘기했죠. 얘네가 실적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2021년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삼성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도 시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무사하지 말고요. 이제 시장의 흐름이 그동안에 이제 부진한 벗어나는 그런 조짐에 대비를 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조금씩 유망 종목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구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시면 5번.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되시면 5번. 이해되셨죠? 예.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의 시각은 바뀐 거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향적인 위치에서는 서서히 이제 반격이 나올 만한 위치에 왔고, 그 반격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우리가 받을 주도주는 뭡니까? 반도체, 2차전지, 5G, 수소에너지, 수차 이쪽 섹터가 될 겁니다. 나머지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지금은 그렇게 뭐 많이 안 보셔도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뭐 2차전지가 나빠서 5G가 나빠서 반도체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밀렸고, 시장 자체가 밀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의 군들이 흔드니까 개인들이 물량 남아서 밀린 겁니다. 개인 물량들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격은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아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언제쯤 본격적인 시세가 날지는 좀 봐야 됩니다만, 제가 보기엔 시점은 거의 다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시하지 말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종목들 보시기 바라고, 시장의 주도 섹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무방이라든가 카톡을 통해서도 한번 가끔가다 이제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이런 또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수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간혹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신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조정 장세 이 장 끝나는 장 아니고요. 조만간에 고점 넘어갑니다. 고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모든 시대를 만반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나중에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똑부러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카톡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일단은 시장의 방향과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렸으니까, 시장 좋아지고 있으니까 또 안정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성장주를 중심으로 이제는 반등 포인트라든가 본격적인 반격의 시점들 잡아가는 전략 단행하실 것을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니가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니까 뭐 오늘도 VIP 제가 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같은 요 조정 장세 속에서도 분명히 VIP 오시는 분들 계시고, 위기가 아니고 기회 관점으로 보셔라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자신 있게 보세요. 그리고 절대 하루 이틀로 되는 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타이밍이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수익이 나죠. 근데 지금은 먹었다 뱉다 수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익권입니다.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잡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큰 시세를 보고 준비하라.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VIP는 별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시장 보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은 자, 오늘 77번 치면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시장 좀 더 준비하고 종목들 준비해서 서서히 움직이겠습니다. 자, 17번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